네, 뜨는 직업, 앞으로 유망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입니다. 서희 씨,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술을 만드시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바로 아트 컨설턴트입니다. 자, 이 시간에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조혜덕 아트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트 컨설턴트 조혜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외적으로 풍겨진 이미지가 아주 엘레강스하시고 네. 진짜 아트 컨설턴트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아까 분장실에서 뵙자마자 느꼈는데요. 네. 직업 이름이 좀 생소해요. 아트 컨설턴트. 이게 어떤 직업인가요? 네, 아트 컨설턴트는 예술로 소통하는 직업인데요. 예. 그림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그 고객들에게 그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게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그 장소나 여러 가지 사항들 다 봐드리는 그런 그야말로 아트로 컨설팅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림을 갖고 싶지만 얻고 싶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아트 컨설턴트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들어서 생소한 직업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된 직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나 예, 된 예. 직업인가요? 그림을 이제 구매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이긴 한데 네. 자주 그림을 구매하시거나 갤러리를 자주 찾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아트 컨설턴트를 아트 딜러, 아트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큐레이터가 사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큰 규모의 갤러리는 큐레이터와 아트 컨설턴트를 구분하고 있죠. 그럼 제가 그렇군요. 그림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났겠네요. 저도 말입니다. 예. 네. 언제부터 이제 선생님께서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 직업을? 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럼 선생님보다 더 오래된 아트 컨설턴트도 우리나라에 계시나요? 네, 계시죠. 경력이 이제 주로 이런 경우에는 갤러리 관장님이 그 이와 같은 일을 모두 다 하고 계시는 일이죠. 네. 관장님께서? 네네. 그렇군요. 10년 이상 된 그런 경력의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사람에 맞게 결정을 해준다. 이 자체가 굉장히 멋들어진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 업무적인 면에서 아트 컨설턴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딱 와닿지 않거든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 관련돼서 갤러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요. 큐레이터와 아트 컨설턴트를 계속 구분짓고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네. 큐레이터는 작가를 위한 일을 한다면 전시를 기획하는 주요 일을 하는 거고요. 아트 컨설턴트는 고객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으면서 그 고객이 원하는 그림들을 추천해 드리는 건데 이제 고객의 성향이 사실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림을 이제 한 번도 구매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죠. 네, 갤러리에 오시면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네.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갤러리에 그림이 너무 많이 놓여 있으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약간 예. 좀 부담스럽잖아요. 위축돼요. 위축되죠. 예. 그리고 그림만 걸려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하나 그림을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 그래서 친근하게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자주 구매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이제 갖고 계신 그림에 대한 가치를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 선물 받았는데 아니면 하나 샀는데 이건 요새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컬렉션 방향을 만들어 드리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럼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면들을 원래 가장 중요하게 보고 가치를 평가를 하세요? 예. 보통 이 일에 종사하는 아트 컨설턴트가 말하는 얘기는 편안하게 봐라, 느끼는 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철학이나 가치는 말을 거는 그림을 찾아봐라라는 얘기를 말을 해요. 건다? 네. 그림이 정말 말을 걸어요. 네, 우리가 보통 네.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 말 거는 게 그렇죠. 많으시죠. 언니 이렇게 부르죠. 네. 네, 그림도 갤러리에 한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기획에 맞게 전시를 해서 여러 작품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림. 네, 발길을 멈추게 하면 그 작품이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런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또 대신 전해주는 직업이 바로 아트 네, 컨설턴트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왜 그렇군요.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갤러리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가격이 너무너무 천차만별인데 사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가격이 그렇게 매겨지나요? 가격의 기준은 세계적으로 약속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일단 그 작가가 자기의 작품 성향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것을 꾸준히 계속 지켜내서 하고 있느냐. 네. 전시를 할 때 어떨 때는 뭐 사과를 그리고 어떨 때는 다른 걸 그리고 해서 들쑥날쑥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치 예. 평가는 사실은 미술 시장에서 중요한 건 누가 사주느냐가 가장 또 중요해요. 그렇죠. 그 가치를 알아봐 줄 만한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사주면 그 가치가 이제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또 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인기가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 어. 이런 질문드리면 좀 제가 너무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우문이지만 현답을 부탁드릴게요. 고객들이 네.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지나치게 까탈스러운 네.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어때요? 아주 많죠. 그리고 네.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쪽은 뭐냐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 그림이 얼마에 물어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너무 높으면 그때부터 이제 의문심을 갖게 되죠. 이거 뭐냐? 네, 관심을 가지려고 내가 갤러리에 이제 들렀는데 네. 역시 나하고는 거리가 먼가 보다라고 고의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냥 점 하나 찍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건가라는 그런 분들을 나도 그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꼭 명함을 지어드리면서 예. 네, 뜨고 싶으면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군요. 그럼 어때요? 그럴 때 뭐 이렇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그림들을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시고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 어느 장소에 누가 이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비싼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미술시장에서 중요한 고객은 그 잠재적인 가치를 알아봐줘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있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술 작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 작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가치를 같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돌아가신 화가의 작품이 비싼 거예요? 아니면 생존 화가의 작품이 비싼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그래요? 거예요. 네. 무조건 돌아가셨다고 비싼 건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너무 무식한 걸 티를 내가지고 참. 네. 아무튼 좀 그러네요. 네. 직업적인 이야기 또 돌아가 봐서 아트 컨설턴트 이제 10년 넘게 이제 하고 계시다고 들었잖아요. 네. 이 직업만의 매력, 다른 직업으로의 유혹도 참아낼 수 있는 이 직업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장 큰 매력은 숨겨져 있는 가치를 설명했을 때 그거를 같이 공감하고 교감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고객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어떤 고객이 와서 아무리 그림을 보고 느낌을 온다 하더라도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때 저와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뿌듯하시고. 네. 네. 예. 그러면 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직업에 적합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직업이 신비스럽고 관심이 많은데요. 예. 가장 좋은 거는 그 그림을 안다고 이걸 컨설팅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뭔가를 서포팅해주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가장 잘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 왠지 센스도 있으면 더 좋지 가장 않을까. 좋죠. 네. 그렇죠. 네,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아트 컨설턴트의 역할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장 사실 중요한데요. 어떤 컨설턴트, 아트 컨설턴트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중요한 사실적인 팩트, 그 가치를 점검하는 것들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네. 그 컨설턴트가 뿜어내는 에너지에 따라서 사실 달라져요. 그래서 컬렉터 입장에서는 어떤 컨설턴트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 컬렉션의 가치가 또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조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저희 같은 이제 방송인들은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뭐 나름의 비법이라고 그러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고 또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고 대처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아트 컨설턴트는 그 자신의 직업을 위한 나름의 노하우,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그 경력이 없는 컨설턴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요. 그 작품 앞에 놓고 그걸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설명하게 하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 포인트를 맞출 거냐. 사실 우리나라 고객들은 작품의 성향보다는 작가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아직까지도요. 그리고 잘 그린 그림이냐 못 그린 그림이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그런 선입관을 깨줄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소통해주는 것이 아트 컨설턴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직업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직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트 컨설턴트 어느 정도 버시는지 연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초기에는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열악한 아직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인재가 가진 경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초급에는 많이 못 받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신 분들은 경력이 쌓일수록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작품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느냐,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연봉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죠. 네. 올라간다는 게 뭐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수준인 분들도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얼마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좀 곤란하시고요. 네, 그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작품을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거는 높은 작품을 가격이 높은 거는 그 가치를 알아봐서 네트워크를 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직업 자체는 연봉 자체에서도 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철저한 능력자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금세 능력만 갖추면 금세 억대 연봉 되는 건 또 시간 문제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는요, 그림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적합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또 가치를 상승시켰을 때 팔 수 있는 아트 컨설턴트로서 보시기에는 그림 재테크가 어떻게 보세요? 그림 재테크가 사실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 가치를 투자해서 샀는데 몇 년 후에는 가격이 껑충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때 그런 붐이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 사면 돈이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술의 가치하고 시장적 가치를 같이 보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기도 하죠. 고객들이요. 네. 근데 왜 고가의 작품일수록 이 가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걸 선별하는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트 컨설턴트가 그거를 평가하긴 하지만 그 감정 평가 기관이 따로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 가품이냐를 진단할 때는 그 작가 특징대로 하지만 그 서티피케이션을 정식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작가일 경우에는 진품 확인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그 작품 구매하실 경우에도 그 작품 보증서를 필히 챙기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증들을 저희가 많이 여쭤봤는데요.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트 컨설턴트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을 거예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아트 컨설턴트가 되는 것에는 이제 그림을 꼭 전공해야 되거나 미대를 나와야 되거나 하는 그 제약은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그림에 대한 관심을 만약에 미대를 안 나오셔도 그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계시고 그리고 미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교육들이 사설 기간에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받으시면 여기에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아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있을까요? 네, 사설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대학에도 있고요. 큐레이터 과정이 있는데 대학원 과정에는 아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아트 경영이 요새 이제 해외에서 많이 대세기 때문에 과정이 있어요. 근데 사설 기관으로는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이제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술사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미술사 관련된 그 강좌는 문화센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미술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꼭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다른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경험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교육 과정을 듣고 또 완벽하게 내가 준비가 됐다 생각하면요. 어디서 일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미술 채용 정보가 전문적으로 많이 이렇게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갤러리에
그러니까 구매가 아니라 그 구인 광고하는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가장 대표적으로 미술계에서 많이 보는 건 네오룩이라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오룩.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교육 정보도 이 네오룩에 들어가면 볼 네, 수가 다 있을까요? 나와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구매할 때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여러모로 다 원하시는 작품을 찾아서 제가 예. 추천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또 네. 배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아트 컨설턴트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선배로서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트 컨설턴트가 되는 거에 많은 관심이 갖고 계신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림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경영 쪽이나 마케팅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 컨설턴트가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말 아트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